이제 관절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뼈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관절이라는 말 자체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루는 공간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턱관절 장애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는 아주 흔한 근육과 관련된 근데 마치 뼈나 관절처럼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또는 턱관절 장애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추나 어깨 주변에 있는 근막동통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흔한 병증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막동통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의 문제로만 그냥 국한돼 있을 거라고 오해하거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요새 굉장히 흔한 일자목이라든지 역시자처럼 되어 있는 경추의 변형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근육적인 병증이기 때문에 잘 좀 들어보시면 유념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의 경추 부분에 능형근하고 승모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 군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뭐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분들 중에서 장시간 PC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주부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경추나 어깨 쪽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합니다. 특히 능형근, 좀 전에 말씀드린 능형근하고 승모근이 많이 과긴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거의 수축뿐이 아니고 경추 이상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안면 부분에 있어서의 통증이라든지 자율신경 이상 현상까지도 초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제 턱관절 장애뿐이 아니고 근육의 어떤 뭉침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을 담음의 양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담음을 배출시켜주는 이진탕 같은 처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과차를 평소에 많이 드시는 것도 이런 턱관절 장애뿐이 아니고 어깨나 근육을 좀 풀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근막동통 증후군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확인을 하셔서 전체적인 피로감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가를 우선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피로감이 잠을 주무시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신다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또는 한방치료는 어떤 방법들을 갖고 치료를 하게 되냐면 우선 이 인체 순환의 핵심이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항상 여성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하고 가슴 위쪽에 이 심장의 열이 좀 시원해져야 이 자연의 대류 원리처럼 좀 시원해지고 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 만성 피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상열 하한이라고 해서 자꾸 위로는 열이 뜨면서 눈이 뻣뻣해지고 입이 마르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뒷목이 뭉치고 아랫배는 차지면서 몸이 붓고 무겁고 피곤해지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뭐 약침 치료를 한다거나 뜸을 뜬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권해서 치료를 좀 꾸준하게 치료를 꾸준하게 받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또 대표적으로 너무 기운이 딸릴 때 우리 마치 정확한 효과를 좀 강하게 좀 빨리빨리 주는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삼약침이라고 해서 이 혈관 자체에다가 우리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우리 수액을 맞듯이 이 산삼 약침을 통해서 피로감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증상, 체질에 맞춰서 피로감 있는 부분들의 어떤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또 그 피로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니까 우선은 정확하게 피로감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떤 뭐 내분비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몸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침구 치료나 뜸 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서
병행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다만 우리 몸의 세포 사이클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75일 플러스 알파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떤 음식 조절이나 생활 패턴도 좀 잘 바꾸시고 뭐 치료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 승부 보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만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이 등이 굽으면서 항상 목의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턱관절에 문제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를 좀 피시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또 턱관절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베개를 좀 낮게 베시는 것들 그다음에 평소에 너무 딱딱한 것들을 많이 씹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턱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드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평소에 자세를 좀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어깨를 피거나 베개를 조금 이렇게 경추 베개들을 이용해서 너무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는 게 평상시 관리법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쪽 팔이 저리거나 이런 건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정보가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목 디스크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추에 이제 안에 있는 척수에 대한 신경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제 조금 민감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패턴이고요. 그 뭐 수액이 눌러서 디스크를 누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약간의 협착 비슷하게 돼서 또 눌려지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린 형태가 있거나 목이 뻣뻣한 형태만 있다고 해서 다 디스크도 아니나 또 디스크인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다양한데요. 한방에서는 디스크의 치료를 크게 통증의 완화적인 부분과 어떤 또 자세의 균형 어떤 그런 예방에 대한 어떤 측면 그리고 조직의 어떤 강화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데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약침이라든가 지통할 수 있는 한약을 통해서 통증 자체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어떤 식의 치료를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뭐 물리요법이라든가 침치료 또는 뭐 부항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뜸도 들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조직의 어떤 재생에 관련된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꾸 좀 뭔가 달아있거나 예민해지는 어떤 신경이 조금 더 이제 뭔가 손상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한약 치료인데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신경이 좀 빨리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약을 쓰는 형태의 패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자세의 틀어짐이라든가 비틀어짐이 또 동반되어 있는데 그게 틀어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는 자세 때문에 디스크가 어느 순간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디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그 통증 회피하는 자세 때문에 뭘 그냥 어느 좀 식으로 다 비틀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통증이 야기되는 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나요법이라 그래서 한방에서 이제 추나요법이라 그래서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이제 관절을 살살살살 맞춰드리고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가 있는데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아주면서 일종의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신경 사이 어떤 그 공간을 좀 넓혀주는 형태 그리고 주변 조직에 힘을 좀 실게 만들면서 밸런스 잡아서 압력을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치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우선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턱관절이 비틀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어떤 경우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관절을 좀 약간 맞춰 넣는 형태의 패턴 또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 근육의 밸런스 잡아주는 형태의 치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 설명을 하나 정정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근육 중에서 이제 목에 연관해 있는 근육들, 턱에 연관해 있는 근육들은 이제 승모근, 능형근은 아닌 것 같고요. 승모근하고 아마 사각근하고 이제 흉쇄유두근인데 아마 잠깐 이제 설명하시다가 이제 다른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그 목 주변에 이제 턱이나 연관해 있는 근육들, 큰 근육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모근이라든가 사각근, 뭐 흉쇄유둔 같은 근육들이 있는데 자세 때문에 틀어져 있는 이런 패턴들을 잡기 위해서 근막을 움직이면서 치료하는 형태의 패턴들 대표적인 것이 추나요법이고요. 그다음에 관절을 집어넣는 어떤 치료법도 추나요법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통사고 손상이 당하더라도 다 추노요법 쓸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 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턱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턱이 빠지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나의 포인트들은 항상 그 등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발의 변이부터 봐야지 턱이 교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으로 관절의 어떤 가동성을 좋게 해주고 근육의 밸런스 잡아주는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치료법들은 전부 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